하여튼간 힘내세요 전부 다. 예, 지금 빙수님도 지금 코로나 판정받은 게 아니고 이거 검사 받고 왔거든. 그래서 3일 자가격리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야. 있는데 제가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없는데 좀 다들 힘내셔가지고 좀 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자영업자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파이팅 하죠. 파이팅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해외 축구 가도록 할게요. 위넨글라트바우 킬른. 일단은 첫 번째 내 생각을 먼저 말해줄게. 문은 없어요. 새롭게 가보자님 3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위넨글라트바 승 아니면 옆배승 보입니다. 충분히 옆배승 보이고 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킬른이란 팀 새롭게 자체가 가보자님 3개월 정기 구독 물을 감사합니다. 안 캐는 팀이에요. 물을 안 캐는 팀이기 때문에 가보자님 이게 3개월 만약에 정기 무가 나오게 감사합니다. 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가 나오면 그냥 결과적으로 재수 없었다 생각하시고 이거는 위넨글라트바가 그래도 강팀이고 지금 현재로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킬른 같은 경우는 이겼다고 하지만 원정에서 이긴 팀들을 보면 파더보튼, 헤르타 베를린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그때 완전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했는 거였어요. 근데 돌문한테는 1대5로 졌어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한테도 홈에서 1대4로 졌어. 그러면 레버쿠젠을 홈에서 이겼는 경기 말고는 솔직히 내 입장에서 강팀들 상대로 이긴 적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위넨글라트바흐는 분데스리가에서 4대 팀 중에 한 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4대 5대 팀 중에 한 팀이야. 자, 바이에른 뮌헨,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그 다음 레버쿠젠, 그 다음 위넨글라트바흐. 이 네 팀이 분데스리가에서는 4대 팀으로 지금은 불려질 수 있는 팀들이에요. 그런 팀과 만났기 때문에 킬러는 방어적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아사리 공격적으로 나가는 팀이에요. 수비의 역습이 강한 팀이기도 하고 오늘 또 코르도바라고 아마 주축 멤버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얘네들 성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를 당연히 차선으로는 주력으로는 위넨글라트바흐 승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홈에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부심이나 네임밸류나 클래스가 위넨글라트바흐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결장자들이 좀 보여요. 주전을 뛸 수 있는 결장자가 한 3명 정도는 내 눈엔 보이는데 그래도 선수 뎁스가 두터워요. 벤치 멤버까지 다 하더라도 주력은 충분히 뛸 수 있는 멤버는 충분히 나오고요. 킬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씩 공격적인 팀이다 보니까 골 결정력이 뛰어난 팀이고 거기에 코르도바가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위넨글라트바흐 승을 60% 정도 보고요. 킬런 저는 패를 40% 봅니다. 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가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흐름상 킬런이 이긴다면 다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넨글라트바흐가 이기면 뭐 킬런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득점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경기는 골이 좀 많이 터지면서 킬런이 이기는 경기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위넨글라트바흐가 이기는 경기 말도 안 되게 킬런이 수비의 역습으로 골 결정력에 의해서 공격수들의 활약으로 통해서 킬런이 역배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무조건 좋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의 수는 한 개를 빼자면 무승부를 보지 않고 마킹을 하는데 조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챔스가 맨시티가 저는 취소됐는 게 좀 아쉽죠. 햄무 아니면 헨승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스날 승이 없다라고 나는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헨승 아니면 햄무를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헨승하고 햄무가 배당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갖고 와도 배당을 올릴 수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경기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챔스가 2경기가 남았는데 이 2경기가 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경기들을 통틀어서 오늘 챔스가 내일 유로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내일 유로파는 경우의 수가 승무패가 딱 한 개가 보이는 경기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승무가 보이든 승패가 보이든 무패, 역배 쪽을 보이든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 오늘 챔스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3개 다 나옵니다. 두 팀 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줄게. 그냥 흐름상으로 말했을 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리버풀 승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어려워 보일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 내 입장에서 보는 걸 말해줄게. 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분석에 의하면 저는 리버풀 승이
솔직히 말해서 여기 리버풀 팬들도 많겠지만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로 이게 상승 관계라는 게 있는데 리버풀이 가장 힘들어하는 팀이 어떤 팀이냐, 아살이 공격적으로 빌드업을 좀 가져 나와가지고 리버풀 자체 성향이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패싱 플레이가 정교하게 이루어지면서 빌드업이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원래 수비의 역습이라든지 미드필드의 힘이, 그 미드필드의 힘은 좋지만 미드필드의 자원들이 정교한 패싱 플레이로 이어가지고 빌드업을 통해서 골을 넣는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버풀 경기를 보면 솔직히 내가 리버풀 팀을 싫어합니다. 강팀들 중에서는 싫어하는 팀인데 왜 싫어하냐면 실질적인 축구를 할지는 몰라도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화려한 축구를 하는 팀을 좋아해요. 그래서 맨시티나 바이런 위넴이나 뭐 레알이나 이런 팀들을 좋아합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좋아하지만 좀 그런 팀들을 좋아하는데 리버풀은 어떤 팀이냐, 일단은 탄탄한 수비력을 통해서 수비 후 역습으로 롱패스라든지 한방 찔러 넣기로 해서 공격수들의 능력치로 인해 가지고 골을 넣는 경우가 많고, 세트피스에 뭐 반더라든지 애들로 세트피스로 골을 넣겠지만 화려한 빌드업을 통해서 와 죽인다, 저런 패스가 왜 들어가, 막 이런 느낌을 주는 팀이 아예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꼬마가 어떤 팀이냐면 강팀들 중에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평균적인 거, 많이 골을 먹힌 적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기록으로는 수비적으로 아마 가장 강한, 내가 생각했는 탑클래스 모든 리그의 강팀들 중에서는 수비만 따지고 보자면 거의 1, 2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그러면 리버풀이라는 팀하고 이런 팀들, 꼬마한테 약한 팀은, 꼬마한테 강한 팀들은 바이런 위넴이라든지 맨시티라든지 이런 팀들은 상승관계상 조금 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나 바이런 미넨이 강해 보일 수 있겠지만 리버풀 같은 팀한테는 꼬마라는 팀이 억수로 좀 치명적인 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원정 봤을 때도 리버풀을 꼬마를 승을 보지는 못했지만 무를 최대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리버풀이 워낙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탑클래스 팀들 중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탑클래스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리버풀은 무조건 승을 해야 돼요. 1대0으로 지고 왔기 때문에 꼬마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2대1로만 이기더라도 원정 다득점으로 꼬마가 이기게 되는 꼴이 되고, 꼬마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거두게 되더라도 올라가게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오고, 1대0으로 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연장전을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뭔 말인지 다 아시죠? 뭐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꼬마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예요. 자기들의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버풀이 볼 점유율을 좀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볼 점유율을 인해서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는 스타일이 나오는데, 지금 리버풀의 단점이 두 개가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골 결정력이 제일 폼이 좋았던 이번 시즌 초반이라든지 중반 때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더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수비적인 팀워크라든지 그 매치업 자체가 리버풀이 가지고 있는 그 수비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범실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면서 골도 많이 먹히고, 이기더라도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결과가 리버풀이 대승을 하는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기 흐름을 분석하는 분석가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리버풀이 이긴다 하더라도 무조건 똥줄승이야. 한 골차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리버풀 경기는 혹시나 재수가 나쁘면 꼬마가 한 골을 만약에 선제골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꼬마가 이기는 경기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배당 자체는 리버풀이 똥배를 받았겠지만, 정배 똥배를 받았겠지만 리버풀 승이 무조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리버풀 승을 40%, 무승부를 40%, 그 다음에 꼬마 승을 20% 정도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마킹은 내가 말했지만 어제 챔스는 쉬워 보였지만요, 왜냐면 팀 성향이 확실히 나왔지만 오늘 팀 성향을 봤을 때 매치업이 분석하기에 정말 힘들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분석은 여기까지만 코멘트를 하도록 하고 다음 경기 넘길게요. 자,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전력상이나 데이터상으로는 돌문은 조직적인 팀입니다. 조직적인 팀인데 구성이 너무나 좋아요. 돌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딱 한 개가 있어요. 뭐냐면 수비가 강팀 치고는, 탑클래스 팀으로 올라가기 위한 팀 치고는 수비가 좀 별로예요. 어떤 부분이 별로냐면 스피드가 없어요.
중수들이고 윙백도 그렇겠지만 도르트문트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세트피스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빌드업을 통해서 골을 먹히는 실점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비들의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센스 부분도 있겠지만 스피드적인 부분도 많이 딸리기 때문에 실점을 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0점으로 실점을 막는 경기들이 더 많은데 강팀들이나 좀 공격이 강한 팀들하고 만났을 때 돌문은 실점이 좀 많은 팀이에요. 그 이유가 공격적으로 특화된 팀한테는 수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수비적인 선수들의 이제 능력치가 조금은 좀 느리고 그 다음에 판단 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 근데 그래도 돌문이 좋은 이유는 미드필드가 너무나 탄탄하고 그 다음에 공격수의 부재가 이제 뭐 있었죠. 알카세르 그 이름 뭐고 알카레란다. 금방 이름 뭐고 저쪽으로 넘어간 거 뭐고 이름 뭐고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금방 한 명 일단은 원래 주력이었는데 로이스하고 괴체하고가 올라오면서 한 명을 다른 팀에 보냈죠. 알카세르 맞죠? 알카세르인데 금방 보내고 영입을 했는 놈이 홀란드라고 있어요. 근데 홀란드가 내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이 경기는 네이마르 은바페 대 홀란드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 그러니까 네이마르 은바페 대 홀란드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산초 이 두 명 대 두 명의 골 결정력을 따졌을 때 득점력을 따졌을 때는 이 두 명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은바페가 나왔을 때 기가 막혔어요. 내가 작년까지 이번 시즌 초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제일 지금 유망하고 능력 있고 제일 괜찮은 선수를 뽑아라 하면 나는 은바페를 뽑으려고 했어. 그 인성 부분 빼고 나는 은바페를 제일 좋아하는 선수라고 말을 거의 앙리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홀란드의 경기를 내가 최근 2달 동안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이 새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은바페는 그러니까 공격 범위가 넓고 스피드가 좋고 드리블러로서 공격수로서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홀란드는 미쳤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로는 생각이 바뀌었어. 홀란드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공격수 중에 나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새끼는 피지컬도 좋아요. 그리고 ST라고 해서 저격형 스트라이커가 갖추고 있는 어떤 거냐면 뭐 피지컬도 좋고 공주볼이라든지 여러가지 피지컬로 해먹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센스들이나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여기에 감사합니다. 스피드도 갖고 있고 돌파력도 갖고 있고 드리블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드리블러 공격수로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치도 누구보다 뛰어나게 갖고 있어요. 그 얘는 만약에 은바페가 예를 들어서 약간의 조금 은바페가 왼쪽 영역에서 그 LF 자리라고 하죠. LF, CF 자리에서 많이 활약을 하는데 RF도 하겠지만 근데 홀란드는 ST, CF, RF, LF 어떤 자리든 공격 범위가 넓으면서도 그 능력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격수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내 입장에서는 이브라로비치 그게 질라탄 플러스 앙리 같은 존재가 나는 홀란드야. 현재로서는. 근데 너무 좋아요 얘가. 그래서 홀란드를 최고로 봅니다.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는 홀란드를 최고로 보는데 감사합니다. 도르트문트의 약점을 원정에서는 파리가 조금은 개인 플레이. 파리는 어떤 팀이냐면 투연파더님 3개월 개개인의 정기 구독 능력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뛰어나요. 너무나 좋은 공격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막 이카르디, 디마리아, 그다음에 네이마르 뭐 다 말하자면 은바페 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개개인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막지 못하는 그런 화력을 갖고 있는 팀이 파리 생제르맹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장자들이 수비 미들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면서 미들에서 뭐 베라티라 뭐 이런 말 뭐 하는 거는 다 재수 없으니까 그냥 선수 이름은 때려치우고 미드필드하고 수비를 좀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돌문보다 미들하고 수비 영역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현재 전력상으로는 더 낫다라고 봐야 돼요. 더 낫다라고 보는데 좋은 점은 무관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그라운드라는 거. 그 다음에 공격수들이 개개인의 능력이 홀란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공격수의 네임밸류는 파리가 더 좋다라는 거. 그러면 뭐냐면 지금 현재 파리는 무조건 창입니다. 그 다음에 돌문 같은 경우에는 창과 건방을 전략을 바꿔 쓸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문 쪽으로 보는 거 맞아요. 돌문 쪽으로 보는 거 맞는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팬심을 말할게요. 나는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파리 생제르맹 지금 내가 지금 우승 후보로 부상자가 많은 건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 누적 경고라든지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출전 못하는 선수들이 있는 건 안타까운데 4강까지 올라가는 멤버 중에 한 팀을 나는 돌문하고 어차피 지금 파리가 붙었잖아. 안 붙었으면 돌문도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미 붙은 상태에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팀들 중에서는 바이에른 뮌헨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4강 멤버 중에 한 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파리 생제르맹을 좀 더 응원을 하는 베팅을 하는 거예요. 수익 많이 났어요. 오늘 베팅 잃는다고 해서 풀 베팅 때린다고 해서 그 돈 날라가봤자 필요도 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챔스를 즐기기 위해서 베팅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 개인적인 거 말고 중립적인 냉정한 판단은 솔직히 진짜 거짓말고 40대 30대 30이에요. 아예 30대 40대 30이에요. 냉정하게 분석가로서는 파리 승을 30%, 무승부로 40%, 돌문 승을 30% 봐요. 그런 입장인데 개인적인 견해는 파리 승을 50%까지 끌어서 올리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승부를 30%, 돌문 승을 20% 봐요. 그러면 내 베팅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오늘 틀려도 괜찮아요. 경기 주말까지 존나 많습니다. 국내 경기가 없는 게 오히려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베팅하고 딸 수는 있겠지만 아사리 우리한테는 지겨울지 몰라도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스포츠 분석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 동양인 경기는 승부를 보는 게 아니다. 이거는 100% 확실을 해드릴게요. 동양인 경기는 즐기기 위해서 마킹을 하는 거지, 동양인 경기로 승부 보는 사람들은 다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스포츠 토토라는 게 아니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전력차든지 확실한 역배가 보이지 않고 확실한 전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 그러니까 K리그 빼고 축구 빼고는 50%가 확률이잖아. 확률 돈 좀 뒤집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전부 다 야구가 전문이다, 농구가 전문이다 개소리들 하는데, 내가 확실히 말할게. 나는 동양인 경기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하거나 더 잘하긴 더 잘할 수 있겠지. 근데 남들보다 뛰어나게 못해요. 왜냐? 너무나 변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해외 경기들, 축구든 농구든 MLB든 누가 전 팀장을 지금 축구가 제일 잘한다고 잘못 나오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전 느바 이틀 동안 모든 경기들 통틀어서 한 경기, 그것도 클리블랜드 오늘 왜 플레이 못했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어요? 드르먼드가 난 조작인 줄 알았어요. 드르먼드가 골 밑에서 공 잡을 수 있는 거를 손을 안 뻗어. 그리고 공이 나와. 턴오버 나왔지. 두 번째 세스턴이 미친 새끼가 그냥 드리블해가 지가 욕심 안 부리고 패스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지가 드리블에다 턴오버 공 뺏겨가지고 그 두 번의 공격 실패가 플레이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방금 1점차 패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나왔어야 돼. 근데 그런 경기가 막판 몇십 초 남겨놓고 두 번의 턴오버가 나오는 거를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틀린 거지, 내 자체의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루먼드가 난 조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 세스턴이 패스를 못한 게 아니, 그게 패스를 못 해준 게 아니라 패스 제대로 했어. 드루먼드가 그냥 알고 있으면서 손을 안 공 오는 걸 보면서도 손을 안 뻗은 것밖에 없어요. 그 경기 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기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15개 중에 나는 15개가 적중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올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 팀장이 축구만 잘한다, 개풀 뜯어놓는 소리고요. 전 팀장을 정확히 아시려면 동양인 경기는 남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동전 던지기로 해도 어차피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해외 경기에 있어서는 전국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적인 거 말고 똥배 끼어가지고 적중률 높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경기 흐름을 볼 줄 아는 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여기 관전을 하고 분석을 하고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표를 갖고 오고 분석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읽어주는 거 개나 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자료 1도 없어도 매치업만 계속 보여줘도 전부 다 경기 흐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 그 분석을 하는 사람의 뇌에 얼마만큼 많은 정보들과 그 다음에 올바른 분석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준점으로 보고 여러 방송들을 보세요. 그러면 뭐 내가 무조건 1등이다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딱 보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보는 눈이 높아져야지 많은 BJ들도 많은 분석 방송도 더 노력을 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해외 축구는 여기까지 하고 NBA도 6경기가 있는데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쉬지 않고 빨리 끝나기로 했으니까. 자료요. 화면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거예요. 실력 있으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해봐. 관전하고 분석하는데 표 만들 시간이 어디 있고 끌어와가지고 읽어줄 시간이 어디 있어. 잘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NBA. 남들보다 NBA도 MLB도 해외 축구도 1등이라고 자부할게요. 말해볼까요? 오늘 틀려도 상관없어. 오늘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보자고.
자, 첫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지금 현재 리차드슨 출전이 확정이 됐을 거고 아마 엔비드가 지금은 GTD가 떠 있을 겁니다. 아직 몰라요.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는 걸어야 돼. 왜? 8시 전이기 때문에. 9시 50분까지 만약에 이게 결정이 난다면 당연히 좋아 보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핸디를 건드기는 좀 찝찝하죠. 왜냐면 디트로이트가 로즈가 없고 드루먼드도 팔아먹었지만 나머지 애들이 너무 기복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기를 간전하나요? 동시간대 여러 개를 일어나는 건 다 못 봐요. 최대 2경기는 간전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소통방 계신 시청자분들이 대답해줘도 될 것 같네. 한 명만 대답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관전을 10년 동안 하고 10년 이상을 하고 있는지. 자, 필라델피아 자기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어떤 사람은 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라고. 필라델피아하고 디트로이트는 일단은 필라 승은 나도 보지. 그 다음에 필라 마인을 갈 것이냐 프렌을 잡아볼 것이냐인데 일단은 지금 내 기준에서는 이거는 마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몬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엔비드가 출전한다 하면 마인이 좀 더 쉬워 보일 겁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은 로즈가 없는 입장에서는 확실한 멤버가 없어요. 솔직히 확실한 멤버가. 그러니까 복불복으로 터질 수 있는 멤버들은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미카일이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우드가 지금 졸라 잘하죠. 솔직히 말해서 우드가 제2 어느 정도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갑방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 아, 이 새끼가 좋은 선수였구나 라는 게 나오고 있을 만큼 우드가 잘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로즈가 없는 입장, 그리핀도 지금 없고 캐너드도 없는 입장에서는 나머지들은 다 복불복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뭐 해리슨도 있고 많은 애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실력으로 검증받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똥배를 가져가는 거는 뭐 배당 올리기로 끼어가는 거는 나도 일반승은 무조건 확정이라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터진다, 어쩔 수 없는 경기야. 내가 경기 분석을 못하고 못 맞춘 게 아니라 개나 소나 이거는 필라델피아 똥배승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 맞아. 불안하면 빼는 거야. 근데 핸디를 갈 때 마인을 가냐 프렌을 가냐 그게 문제인데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건 필라델피아 마인을 가는 게 맞다라는 거지. 만약에 엔비드 출전이 되면 12.5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필라델피아 마인을 봐야 돼. 그런 팀 성향상 디트로이트의 우드라든지 지금 현재 우드 말고는 아무도 포텐이 터질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로즈까지 얻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전체적인 밸런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선수들을 믿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10.5 마인을 봅니다. 두 번째, 애틀란타하고 유영리스 일단은 백투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애틀란타 승을 봐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애틀란타 GT들이 또 많이 떠있죠.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탱킹입니다. 탱킹. 그러니까 뉴욕도 이 경기를 솔직히 이겨봤자 필요가 없는 경기고 애틀란타도 이기 싫어하는 경기일 거야. 근데 뉴욕은 지금 현재 GT들이 많이 떠있는 건 아니지만 백투백이기 때문에 갑자기 새벽에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GTD 애들이 주전이라든지 어느 정도 백업 멤버들을 교체 선수까지 시킬 수 있는 3-4명 정도가 지금 GTD가 떠있거든요. 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애틀란타가 지난번 경기에서는 모든 애들이 풀주전을 뛰어가지고 샬럿을 시원하게 결국에는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희열을 줬는 경기였죠. 오늘 경기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유영리스가 백투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틀란타 승을 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핸디를 건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경기도 9시 50분 기다려봤다가 조금이라도 애틀란타 소식이 어차피 새벽 아침에 들릴 거지만 조금이라도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애틀란타 마인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또 배당 자체가 똥배는 아니잖아요. 일반 정배이기 때문에 애틀란타 일반 승만 가서 일단 걸어놓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영리스를 그렇다고 해서 프렌을 가는 뭐 애틀란타 뭐 GT들이 만약 많이 빠진다면 프렌을 가는 건 가능하지만 유역승을 볼 가망성은 지금 현재 분석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홈인 애틀란타가 둘 다 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정보다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요? 원정 경기들만 져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 다음에 마이애미하고 샬럿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필라델피아가 똑같은 경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샬럿 분위기로서 마이애미를 이기는 힘든데 이게 뭐 버틀러라든지 지금 런이라든지 GTD에 걸린 애들이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핸디를 할 수 있냐 없냐 부분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말하자면 만약에 지금 GTD들이 떠있는 애들이 많이들 나온다면 나는 마인을 볼게요. 마인을 보는데 지금 현재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마이애미가 승할 가망성은 당연히 높은 게 아니고 거의 이것도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경기입니다. 누구도 마이애미 승을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인이냐 프렌이냐인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 GTD에 걸린 애들 중에서 버틀러 정도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마인 정도는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냥 댈러스하고 덴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경기예요. 진짜 어려운 경기인데 댈러스가 백투백이고 어느 정도 선수들이 30몇 분이 뛰었어요. 그리고 지금 댈러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부상자들이 지금 결장이 많다 보니까 백업 멤버들이 그러니까 벤치 자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로테이션 돌아가는 이 자원이 좀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커리하고 컬리스테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무조건 나와준다면 댈러스도 할만한 경기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컬리스타일이라든지 커리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이 만약에 이게 결장이 떠버리면 돈치치하고 포르징기스 뭐 하드웨이 애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딸릴 수밖에 없고 덴버가 병신팀은 아니야. 덴버가 원정 경기력이 홈하고는 틀리는 거 나도 인정해요. 근데 덴버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승패가 퐁당퐁당 타고 있는 게 졸라 걸립니다. 나는 덴버 프랜승을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덴버가 역배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덴버가 패 타이밍이에요. 이런 게 짜증나는 거야. 저도 배당 분석도 하고 패턴 타이밍도 하고 승률 분석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총틀어서 종합적인 분석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만 찝찝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덴버가 원정에서는 패가 많고 그다음 패 타이밍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댈러스를 일반승을 봐야 되는데 웬만하면 저는 배팅을 안 하던가 하게 된다면 그래도 댈러스 승보다는 덴버 프랜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패턴 타임이나 기록으로 봤을 때 덴버 쪽이 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기록적인 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려워요. 그냥 딱 봤을 때 백투백 댈러스 그리고 시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덴버가 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왜 승패 타이밍이 패 타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찝찝하지 이런 경기. 그래서 이 경기가 내일 아침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될 경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마킹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추천 개수가 지금 500명이 넘었어요. 다시 한번 19금 걸기 전에요. 알아서 500개 채우세요. 팬들은 채팅을 치지 않더라도 추천 유도 이모티콘은 다 날려주시고 추천 자율적으로 하세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강제적인 거 싫어합니다. 규정 틀에서 여러분들 알아서 자유롭게 놀면 제가 더 열심히 집중해서 분석을 해준다고. 돈 들어가? 건빵들 나한테 팬가입 안 하고 지금 내 방송 몇 개월치 보는 사람들 내가 돈 달라 그래? 그냥 추천하라고. 말 안 할 때 알아서들 하세요. 빨리 해야 되니까 집중하게 해주세요. 자료 1도 없습니다. 집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 경기하고 유타 경기. 이거는 내가 말할게. 유타 안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그냥 이유 불문하고 원정에서 4승을 했든 5승을 했든 간에 저는 못 먹어도 오클승을 갑니다. 그리고 핸디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배당을 높이기 위해서 마인을 가시든 프렌을 가시든 알아서 가시는데 저는 고배당을 좋아하지만 배당 욕심을 버려서 1.5라는 기준점을 마인을 가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오클라호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승 보도록 할게요. 이유요? 그냥 유타 못 믿어요. 저는 유타는 그냥 복불복이라는 팀이에요. 지금 현재로 내가 알고 있는 유타의 팀이 아닙니다. 그냥 기복이 너무 심해요. 오클라호마가 의외로 이번 시즌에 조금은 성적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멤버 구성상 가드, 포워드, 센터진이 너무나 튼튼하고 그다음 백업 멤버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튼튼해요. 뎁스가 높고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튼도 있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오클라호마가 지금 현재로 유타한테 비슷하면 비슷했지 쉽게 뒤질 만한 경기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오클라호마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끝났나? 근데 몇 경기 했지? 뭐 경기가 없노? 1개, 2개, 3개, 4개, 5개 맞네요. 1경기 남았네요. 나머지 경기 저기 11시 반 경기 그냥 쉽게 말할게. 배팅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녁에는 배팅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아침에는 배팅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저녁에 한번 해외 축구 묶어서 가고 그 다음에 또 새벽에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국내 경기 없기 때문에 제가 3번을 도전하는데 3번 도전할 게 없어요. 2번밖에 도전을 못해. 그래서 그걸 최대한 3번을 만들기 위하거나 안 그러면 금액을 높여서 내일 아침 돼도 내가 변치 않을 것 같은 NBA는 해외 축구가 묶어가지고 배당 높여가지고 가버립니다. 틀리면 NBA 또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없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경기는 내일 아침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 경기고 이거 기다리려면 똥줄 탑니다. 그게 짜증나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해외 축구가 틀려가지고 내일 꼭 가야 되는 경기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분석을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뭐랄게 이거는 무조건 달리는 농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세크라멘토도 6월 성향상 이게 지금 현재로 해외 기준점으로 오노바가
나는 240점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235점을 받았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 무조건 다득점이에요. 다득점이 나올 거고 둘 다 110점에서 어느 정도 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거기서 누가 120점을 먼저 달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120점 이상을 달성을 하냐에 따라서 이 경기는 좀 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럼 누가 이길 것 같냐? 솔직히 어려워요. 유열이 좀 더 공격적이거나 안 그러면 능력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내 오늘 이거 여러분들 내 오늘 NBA 중에서 제일 소름 돋는 분석이 뭐였어요? 혹시나 내 분석 메모하신 분들 중에 솔직하게 한번 봐봐봐. 내 분석 중에서 오늘 NBA 아침 분석 중에 어제 저녁에 분석했고 오늘 코멘트를 적었는데 제일 소름 돋는 경기 여러분들 입장에서 폴로님은 날 터질 수 있지. 브루클린 뭐 플랜 봤으니까 전부 다 날이야. 레이커스 날이라고 내 기준에서 말할게. 여러분들은 날이 터졌으니까 그게 제일 소름 돋는다. 마지막 경기는 패스해라.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몰라도 올랜도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플랜입니다. 그 옆배죠.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거고. 잠깐만 스톱. 야호아님 그 다음에 로망님 제대로 말했네요. 제가 제일 소름 돋는 거는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보스턴 인디애나 경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경기에 대해서 점수까지 말했어요. 110점대에서 둘 다 놓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내 기준에서 해외 기준점에서는 오버가 나올 것이고 다득점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보스턴이 이길 것이다. 근데 4쿼터 좀 불안하게 만들긴 했겠지만 워낙 이제 3쿼터까지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저는 제일 경기 흐름이 그나마 내 예측과 점수까지 맞아떨어진 경기는 보스턴. 뭐 나머지 다 괜찮았겠지만 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브랜드 아까웠고 휴스턴도 솔직히 말해서 소름 돋았죠. 왜냐면 미네소타가 어떻게든 플랜을 해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쿼터 가비지 타임을 노려가지고 미네소타가 플랜을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경기도 소름 돋았죠. 샌안토니오가 알드리지가 나온다면 댈러스가 돈치치가 나온다 한들 저는 샌안토니오가 이길 수 있을 것이 뭐래도 죄송합니다. 다 잘하네요. 내 자랑이고요. 죄송합니다. 뭐 다 소름 돋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하도록 할게. 야 이렇게 이렇게 분석이 다 맞아 떨어지는 날이 있네. 자 세크라멘토 6월 일단은 개인적인 성향은 6월 승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성향은 유열이 승이고요. 왜냐면 멤버 자체가 조금은 더 유열이 기대를 걸만한 선수들이 좀 더 있다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내 개인적인 견해는.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입장이고 세크라멘토도 유열이라는 팀하고 붙었을 때 충분히 재미를 볼만한 실력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분석 방송인데 승무패 다 확률 있다고 그 섰단 소리 누가 못하노? 누가 못하는데 씨발 올킬은 다 해뿐네. 그리고 구독자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전부 다 어떤 걸 걸러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못하기는 결국에는 선택 다 해가지고 다 맞추는데 개소리 떨지 마시고 니 원래 보던 방 가가지고 하세요. 똥배 잡아서 가는 방이에요. 안녕. 아직까지 이해 못하네. 내가 승무패 다 보인다고 말해요. 경기 분석하고 흐름하고 선택은 틀린 거예요. 경기 분석하러 왔으면 경기 분석을 해줘야지. 내가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병신들이 많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값이라도 할 건데 맞죠? 자 세크라멘토 뉴욕. 자 냉정하게 개인적인 겨냥은 뉴욕입니다. 개인적인 겨냥은 성향은 뉴욕인데 일단은 베글리가 결장이고 레딕이 결장이면 내 입장에서 둘 다 쌤쌤이라고 생각을 하고 쌤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도 저는 냉정하게 봐서도 6월 프렌이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오늘 두 번째로 어려운 경기 NBA 중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경기가 오늘 제일 어려운 경기가 댈러스 경기예요. 솔직히 댈러스 경기가 분석하기 제일 까다로운 경기고 두 번째로 까다로운 것보다 선택을 하기에 너무나 복불복인 경기가 이 경기예요. 딱 이 경기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판단해야 되는 거고 나는 6월 선택할 것 같아요. 매일 돼도. 왜냐면 따로 결정자를 볼 필요가 없거든. 그냥 베글리하고 레딕이다. 그 나머지 선수를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더 낫냐 이 부분을 보는데 박스도 그렇고 나머지 세크라멘토 애들도 영웅심리 쩌입니다. 영웅심리 쩌는 애들인데 6월도 영웅심리 쩌는 애들이에요. 둘 다 졸라 달릴 것 같아요. 졸라 달릴 것 같은데 굳이 승을 저 팀장한테 가자면 나는 스타일 자체가 6월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6월 그냥 걸고 치우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내가 클리블랜드 플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시카고를 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라비너는 시카고는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이긴다더라도 안 갈 거예요. 그냥 클리블랜드가 드루먼드 나왔고 주전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벤치 멤버가 딜레가 2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게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씨발 나 시카고로 가겠냐 물어보면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클리블랜드 플랜가 틀린 거거든. 오늘 이 경기도 만약 6월 틀린다 하더라도 아무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잘 걸었다 생각할 것 같으니까 6월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묶어서 구독자 게시판 워요리님 지금 챔스부터 해가지고 정리해서 남겨주시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소통 나누도록 할 테니까 모르들 그 다음에 맞다 소통방 그거에 본방 사장님 초안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1500개 감사합니다. 탱돌빠 요즘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시청자한테 반말을 잘 안 하는데 저 새끼가 좀 마음에 들어요. 부장님이 나중에 들어오시면 저 새끼라고 말하는 저분 좀 잘 봐주세요. 왜냐면 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제가 제갈량이고 제가 유비잖아요. 저는 또 다른 제갈량과 유비를 싫어합니다. 저는 장비를 좋아해요. 등님 장비를.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우 등님 감사합니다. 장비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전만 배팅하는 걸 딱 보면 그냥 묻지마 장비예요. 자기 생각 없어요. 그냥 이 새끼 믿을래 하면 그냥 가는 스타일이야. 난 그런 새끼 졸라 좋아해. 아이 대장님도 장비 스타일이죠. 그래서 좀 부장님한테 추천할 수 있게 조금은 이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VOD 끊어드리고 VOD 보시고 만약 VOD 보는 거 귀찮으시면 구독자 게시판 지금 법반 사장님 초안과 그 다음에 제 정리된 초안 원현이님이 올려주실 거니까 보시고 소통방에는 제가 갖는 종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와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소통 시간 때 물어봐 주세요. 내가 거짓 1도 없이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소통 방송 도망가지 마시고요. 분석만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고 뭘 하고 싶은 걸 소통 시간 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안 물어보고 맨날 그냥 이것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사람 절대 발전이 없어요. 내가 장담컨대 죽었다 깨어나도 1년 2년 지나도 제자리인 거랍니까. 배우려면 확실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VOD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추천 좀 채워주세요.